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55의 TAT 2급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자, 이론 시험, 이론 문제 풀이를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얘도 뭐 때문에 뭐 추가로 기재할 게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여기도 이게 복사해놨죠, 그죠? 복사했는 내용 가지고 자, 설명해 볼게요. 지금부터. 자, 다음 대화 내용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하는 사람은 선생님,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의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대로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근데 일단은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이게 뭐 작업 순서죠, 그죠? 내부 통제 작업 순서인데 첫 번째 뭐다? 통제 환경 조사부터 먼저 하죠. 어떤 환경이냐 우리 회사가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이 통제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냐 위험도 평가가 있죠. 위험도 평가가 있고 자 그리고 자 평가 끝났으면 이제 실제 작업해야 되겠죠. 이거 통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의사소통.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게 자 현재 또 잘 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작업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인데, 근데 이거는 근데 시험 나오면 쉽죠. 왜냐하면 항상 내 설명에 보면 이 작업에 대한 내용이 있죠. 활동이래 활동. 그다음에 통제 활동 얘기죠. 답은 3번. 그다음에 2번. 다음 전공에 관련 상품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22년도 매출원가 계산하면 자 매출원가 계산인데 뭐죠? 매출원가는 어차피 항상 밑에 보면 자료가 상품 기재 자료니까 한다 기초 상품의 상품 재고액에 플러스 자 단기 순 매입액을 하죠. 매입액 하고 마이너스 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뺍니다. 그죠? 빼면 남는 게 매출원가죠. 자, 단지 이제 이 문제의 추가 사항이 이거죠. 감정은 이거. 재고자산을 근데 원래 재고자산 평가가 적합법이잖아. 그죠? 가격이 하락할 때만 평가하죠. 자, 평가가 있으며 자, 평가 손실은 정상. 근데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요. 항상 정상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정상이란 말은 당연한 건데 평가 손실이 가격의 하락인데 물건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 물건값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뭐라고 처리를 본다는 얘기죠. 상품 뭐니? 상품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기초 상품이 얼마야 지금? 150만 원이죠. 그다음 순매입액이 700만 원이죠. 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되고. 이제 기말 상품 여기 함정인 건데 자, 근데 이 금액은 손댈 게 없는 거고. 맞죠? 자, 그 기말 함정인데 뭐라고 했지? 누구? 취득 원가와 그거 뭐라고? 순실현 가능가를 비교했을 때 취득 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가 하락했을 때 시에만 우리가 만다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락 시에만 평가하는 거. 이게 뭐 저가주의. 가격이 떨어지면 거지. 저가주의죠. 저가주의죠. 저가법. 그럼 당연하게 지금은 실제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랐다면 순실현 가능가가 만약에 400이다. 그러면 이건 평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취득원 거기서 써야 돼. 여기 300만 원. 근데 지금은 하락했잖아요.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 하락해서 떨어진 가격이 얼마? 200만 원. 세상에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둘이 비교해서 낮은 가격, 낮은 가격. 작은 거 얼마? 200만 원. 자, 그럼 당연하게 150만 원에 700만 원 나오면 얼마? 850이고 200만 원 빼면 650만 원이 답이겠죠. 그죠? 매출원가는 답은 3번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3번. 자, 그럼 다음에 감안하에 들어간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은. 근데 뭐 이 문제를 떠나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원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다 적기 지금 적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자, 일단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요. 복사해 볼게요.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죠. 그 중에 어디 있니? 어이구. 자, 그게 세 가지죠. 그 중에서 당연하게 뭐 있다. 음, 중요 질적 맞죠? 중요 질적 특성이 두 개 있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죠. 그 다음에 기타 속성의 비교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일단 문제는 이 목적 적합성이 또 하부 개념에 예측 가치, 피드백, 적기성이 있고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 표현 충실, 중립성, 검증 가능이 있죠. 그다음에 기타는 요거죠. 비교능성, 그다음에 기간별 비교와 기업 간 비교 보는 거.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볼 거는 자 내용상 일단 이제 볼 거는 여기는 문제 보면 자 누구 얘기냐면 누구 얘기냐면 자, 이 중에서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 가액 측정치의 이거 가가 답이네. 높으나 유가증권 실제 가치를 얻지 못함으로 이거 답이죠. 좋아질 수 있다. 그럼 금액에 대한 비교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비교 가능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교는 이제 기간별 비교와 기업 간 비교. 예. 비교는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뭐 이거 두 가지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원래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죠. 하나를 살리면 하나가 죽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냐? 첫째 봅시다.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한 역사적 원가란 말은 이 역사적 원가란 말은 역사적 원가란 말은 자, 누구라고 이거는 다른 말로 취득 원가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 이제 증거를 사올 때 취득 원가 그대로 쓰고 손대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뭘 사오든 간에 자산을 사왔을 때 취득 원가대로 쓰고 손대지 말라는 얘기죠. 이러면요,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일단 사왔는 가격은 돈을 주고 사왔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는 금액이 취득 원가니까 이 내용을 장부에 계속 적게 되면 당연하게 이 금액은 확실한 거잖아, 확실한 거. 예, 확실하기 때문에 얘는 누구? 자, 신뢰성에 속하는 신뢰성에 속하는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자, 예, 높은 검증 가능성은 향상되는 거지. 맞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단점이 이렇게 돼 버리면요. 자, 취득원가만 쓰기 때문에 증권은 가격이 계속 변하는데 그지? 자, 취득원가 쓰게 되면 얘는 다 뭐라고? 현재 시점의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이게 향상되지만 대신에 뭐라고? 현재 시점 가치가 뭐지? 예. 이게 목적 적합성에 속하는 누구야? 예, 적시성이죠. 적시성. 적시성은 하락을 하죠. 왜? 지금 시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근데 유가증권에 자, 이거는 이거 뒤에 몇 개 없네. 그게 그대로죠.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갖지 못해서 맞죠? 목적 적합성의 적시성. 지금 현재 가치를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하락된다 거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 취득 원가주를 적용하면 자, 첫째 누구? 신뢰성에 속하는 검증 가능성은 향상되고 요 가죠. 검증 가능성이고 자, 두 번째 대신에 현재 가치, 실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적시성이 하락하는데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에 속하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지. 자, 다음은 4번. 다음원주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의 그런 내용이다. 22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었어요. 자, 근데 일단 이 기계를 22년 1월 1일에 취득했고요. 자, 또 7월 1일에 추가로 자본적 발생했네. 근데 문제는 이걸 또 섞어가지고 계산해버리면 괜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따로따로 할게요. 그게 더 쉬울 거예요. 자, 그 뭐냐. 어차피 정액법이지, 그죠?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정액법을 이제 두 번 쓰면 될 거예요. 정액법을 두 번 쓸 건데 봅시다. 자, 당연히 정액법 공식은 어디 된다고요? 당연히 취득원가지고죠. 예, 취득원가에서 잔존가를 빼서 간 말고 예, 내용 연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취득원가 얼마야? 2천만 원. 맞죠? 2천만 원이고 자, 그리고 얘는 언제 얼마? 잔존가 빵원이죠. 0원. 빼서 자, 나누기만 한다. 나누기 내용 연수죠. 그럼 당연히 나누기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나누기 내용 연수. 자, 몇 년? 5년. 하면은 얘는 어차피 1월 1일 취득했기 때문에 1년씩 계산하면 돼요. 1년분씩. 1년분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나누는 게 연수니까 1년분이 나오는데 1년분 얼마고? 2천만 원 나누기 얼마? 5니까요. 5, 4, 20이죠. 400만 나오겠다 그죠. 자,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이게 7월 1일 날 그러니까 반년 후죠. 반년 후. 이게 제가 360만의 자본적 지출 발생했어. 근데 자본적 지출도 많다. 항상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뭐예요? 취득 자산.
수리했는 자산의 가치에 포함하죠. 다시 말하면 얘는 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만큼 뭐라고? 예, 기계장치 가격이 는 거잖아. 뭐 늘어난 만큼 또 이게 더 뭐야, 이게 취도가 포함될 거니까 추가될 건데, 근데 똑같이 쓰자면 자 이거지. 자, 어치정의법이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자, 어디 된다고 이게? 자, 추가된 게 얼마가 이게 360 맞죠? 360만 원. 됐죠? 재료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얘는 연수로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해 연도잖아. 22년도 그랬으면 우리가 뭐다 말한다. 그러면 이게 7월 1일부터 따지면요. 22년에 당연히 감가상각비 계산은 기말에 할 거고 당연히 뭐다? 6개월, 6개월. 6개월 부이제. 근데 또 6개월 분 그래가지고 이걸 또 나누기 5에서 나누기 2 하면 안 돼. 왜? 얘는 그 뭐예요? 반년 사용했죠. 다시 말하면 5년인데 5년이죠, 5년. 5년 중에 반년을 썼기 때문에 4년 반을 더 상각할 거거든. 맞죠? 4년 반이란 말은 쉽게 뭐라고? 예, 반년씩 나누면 9번이야. 그러니까 5년은 반년씩 계산하면 9번인데, 아, 10번이 10번, 10번인데, 그 중에 한 번 이제 반년, 한 번이 지나갔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누기만 한다. 9를 해야지. 9를 해야지 반년분이 나오지, 반년분. 예, 이미 반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남았는 감가액에 대해서 반년분을 상환하면 얼마? 나누기 9를 하죠. 자, 그래서 반년분을 얼마 된다? 4, 9, 36이니까 또 40만 원이겠지. 자, 그래서 원래 기준에 있던 2천에 대해서 1년치 400하고 나머지 5천을 된 거, 이거는 일단 반년 쓰고 나서 추가로 되기 때문에 yani 1년치를 하면 되죠. 5년이 아니고 앞으로 4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반년씩 나눠보면 9개월, 그러니까 나누기 9를 해야지만 4년 반이 되겠죠. 그래서 반년치, 그래서 40만 원. 자, 그러면 당연히 합쳐질 거죠. 맞죠? 얘도 감가이고 감가니까 합치면 440만 원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리고 5번. 자, 주항공은 당기 중 유상증자를 두 차례 실시했다. 다음 주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재무상태에 표시되는 자, 누구?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어요. 이거죠? 자, 정기말 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은 없는 것을 한다. 근데 이 얘기 왜 나오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 계정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익 이렇게 자본 잉여금 계정의 반대말 그죠? 손해 받는 것은 게 자본 조정인데 이거 둘이는요, 이 자본 계정들은 항상 반대말을 우리 뭐야? 직접 상계. 서로 직접 빼게 돼 있죠. 직접 상계. 그래서 앞에 게 만약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뒤에 이게 만약에 뭐 앞에서 이게 있는데 할인말이 참 있는데 차후에 이게 생겼다면 이거는 직접 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게 대한 자료가 나온 건데 잔액이 없는 거래요. 그거 상관없잖아. 단지 밑에 보면 뭐 당해 연도에 주식 발행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자, 얘를 둘이는 또 관련이 있겠지. 연속되는 거라서. 근데 이걸 뭐 이것도 지금 실제로는 꼭 분계 같은 거 안 하고요. 그냥 뭐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금액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또 뭐 잘 안 되는 분들 계시니까요. 그냥 분계를 하면서 해볼게요. 자, 결국은 이제 다 우리 회사가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대부분 뭐다? 자본금이고 자본금에 쓰는 건 항상 액면이죠. 액면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액면은 몇 주? 1000주 곱하기 얼마? 5,000원이니까 500만 원이네. 자, 그리고 돈을 받는데 뭐로 받았단 말은 없어요. 없지만 뭐 돈 받았다 치고 그냥 발행 돈 받아야 되니까. 자, 이게 뭐다? 항상 받는 돈이 뭐다? 이게 발행가죠. 발행가. 항상 얼마에 팔았다는 말. 그거 내가 뭐 100원에 팔면 100원 받을 거 아니야? 그 100원에 발행해서 100원 받아야지. 그럼 당연히 발행이 얼마? 만 원이네. 몇 주? 1000주. 그럼 1000만 원이네. 그죠? 자, 이 말은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다? 주식을 발행하고 이익 생기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나는 뭐다? 액면을 초과했는 돈이 있죠. 받은 게. 그게 얼마라고? 500만 원. 자, 해서 그 주식 발행 초과금 현재 500만 원 생겼습니다. 특히 얘는 지금 요중에 이거죠, 이거. 자, 물음이 얘를 물었으니까. 자, 이제 문제는 추가사항 9월 20일이었는데 여기 함정인 거지. 봅시다. 9월 20일 발행 주식 1000주입니다. 한 주당 발행 금액 4,000원이고 액면 금액 5,000원. 주식 발행 수수료 10만 원 발생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위에 3월 5일이 없었다면 얘만 볼게요.
9월 20일자 분기만 딱 보자면 이거만 따라하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자, 근데 내용은 똑같죠. 주식 발행이니까 또 제변에 자본금 쓰고 자, 당연히 얘도 항상 액면이니까 자, 내가 발행한 주식 본질 액면이죠. 자, 또 천주 곱하기 액면 5천원 맞죠? 똑같네. 500만 원. 자, 총 500만 원짜리 주식 발행하는데 얘가 내가 돈을 받는 이게 뭐야? 발행가를 했죠. 그죠? 발행가. 가 얼마라고? 항상 팔았는 발행가가 얼마? 받는 돈 4천원. 천 주면 400만 원. 자, 그래서 얘만 따지면 날 어떻게 100만 원 손해 보죠. 이게 뭐다? 주식 발행. 예. 주식 할인 발행 맞죠? 손해 봤으니까. 그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얼마 하면 100만 원. 근데 이것도요. 당연하게 만약에 밑에는 주식 발행 수료가 없다면 요렇게 분개하는데 자, 뭐 수업 시간 많이 배웠지만 배우셨겠지만 볼까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든 뭐 사채를 발행하든 이런 식으로 내가 발행할 때 된다. 발행할 때 발행 재비용을 지급한다. 맞죠? 발행 재비용을 지급한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예, 이거는 발행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한 데 있죠. 하지만 이게 별도의 과목이 있는 게 아니지. 얘는 발행가에서 직접 빼는 걸 본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볼게요. 이쪽으로 10만 원 발생했지. 그럼 1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이 발행 재비용을 내가 뭐 한다고? 자, 따로 돈 준다 칩시다. 현금 준다 쉽게. 자, 현금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얼마 나간다고? 10만 원 나가요. 그죠? 1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뭐다? 이거지. 이게 별도의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게 있잖아. 그 주식을 발행할 자본금이고 내가 이 자본금을 만들 때 말이에요. 이 자본금을 만들 때 이걸 발행하면서 내가 받은 돈이 400이야. 근데 썼는 돈이 10만 원이야. 뭐지? 얘 때문에 받은 돈이 400만 원이고요. 이것 때문에 받은 돈이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실제로는 이게 뭐라고요? 390만 원 받은 거랑 똑같잖아. 이것 때문에 400 받았는데 쓴 게 10만 원이면. 그 말이에요, 지금. 발행가에서 직접 빼든 말든 머릿속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라고. 직접 빼는 거로. 그 말은 요거 10만 원을 적게 받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손해가 얼마라고요? 원래 90만 원이죠. 아니요, 110만 원이죠. 110만 되겠죠. 원래 100만 원 손해 봤잖아. 손해 봤는데 돈 10만 원 더 쓰게 되면요. 손해 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얘만 따로 나왔어. 따로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이 분계가. 근데 문제 뭐라고? 연속거래죠. 이거랑 이게. 그 문제 뭐라고? 아까 위에서 나왔지 뭐라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얘하고 얘는 서로 만다? 서로 빼는 거지, 빼는 거. 직접 차감이죠. 직접. 이게 뭐야? 예, 만다고 직접 상계. 빼야 되겠죠. 이게 순액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가 이익이 500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손해가 110만 원 나왔으면 이걸 만다? 손해를 쓰는 게 아니고 이익에서 빼라고. 근데 이익이 더 크잖아, 지금. 500에서 110만 원 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차비 뭐가 된다? 이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아니지. 이게 아니고, 아니고, 얘가 결국 뭐가 된다고? 얘는 답이 뭐다? 주식 발행 초과 금이 얼마? 예, 110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붕괴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접 바로 계산도 가능하지만 이걸 붕괴 받는 거고 그 말은요 당연하게 500에서 110만 원 빠졌잖아요. 뺐으니까 390만 원의 이익이 남겠지. 답은 1번. 6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설과 면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네. 걷기 보이네. 옳은 것이죠. 영세 면세에 대해서. 자, 1번 면세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 근데 면세사업자의 특징은 면세사업자는 자, 예, 이 사람 뭐 있다고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신고라든가 납세 의무가 없죠. 그지?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요. 아니 말고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 납세 의무가 없죠.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없다. 신고가 없는데 당연히 뭐다? 뭐 공제받고는 없을 거 아니야. 당연하게 예, 이런 게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면세기 때문에. 자, 다음 두 번째.
영세를 주는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부터 부가세법의 세반 의무를 이행한다. 그죠? 영세가 뭐죠? 영세는. 자, 이 영세는 이거였죠. 개념이. 영세는, 자, 이거를 과세 물건인데, 과세 재화나 용역이죠. 용역을 만다 우리가 국내에 공급하면 내가 뭐라고요? 과세제거지. 과세가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만다고 수출. 그죠? 수출. 또는 뭐 있다. 외화 획 등의 획, 획득 등에 쓰면 뭐라고요? 이게 영세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이걸 공급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니 면세 사업자니 하는 구분은요. 내가 파는 물건이 과세 물건이면 과세 사업자고 내가 파는 물건이 면세 물건이면 면세 사업자죠. 그걸 말하면 사오는 물건이 뭔 상관없지. 파는 물건이 뭐냐인데 당연히 과세 사업자는요. 그렇지만 이거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니지만 말 그대로 과세 사업자는 뭐라고요? 예, 부가세법상 사업자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세율은 뭐가 없다고요? 예, 세율이 0이라서 부가세 안 나오지만 당연하게 이분은 과세 사업자예요. 다시 말하면 수출 안 하고 국내에 팔았다면 과세잖아. 맞지? 근데 진짜로 수출했는지 알아봐야 될까? 수출했는지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재반 의무, 다시 말하면 신고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납세해야 됩니다. 자, 3번 면세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현주도 알죠? 알죠? 그 면세는요. 예. 소비지구 과세가 아니죠. 뭐였지? 면세는 예. 이거 역진성환하죠. 그죠? 예, 역진성환. 그래서 자, 이게 뭐 있냐? 이 개념 자체가 뭐였더라고? 역진성환의 개념은 자, 뭐였다고? 어. 부가세는 고정세율이라서 10% 누구나 다 똑같은 물건을 사게 되면 10%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연한 건 예, 이게 똑같이 내니까 공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많이 버는 사람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똑같이 10%를 내게 되면 오는다.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납부세액이 항상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보다 실제로 뭐라고 내가 적게 버는 사람이 결국 뭐라고 많이 버는 사람보다 가진 금액 비율을 보자면 가진 금액에 대해서는 더 내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갖다 말하면 예, 조금 힘드신 분들은 그런 게 부담될 수 있으니까 만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세 주겠다 이런 거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게 역진성이죠. 역진성. 그러니까 세금은 원래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건데 똑같이 내버리면 적게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지. 거꾸로 역진성.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완화시켜야 되겠지. 자, 그 얘기고. 다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의 구현은요. 자, 그래서 소비되는 국가에서만 부가세를 과세하자. 이게 뭐라고요? 영세율이죠. 그래서 수출하게 되면 자, 수출하게 되면 뭐 한다? 당연하게 예, 우리나라에도 있던 물건이 해외에도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부가세 매기고 예, 해외에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부가세 매기기 때문에 내게 되면 양쪽 다 부가세를 매기는 거고 당연히 이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고 소비되는 국가에서만 과세하자라고 정해진 거지. 그래서 그게 영설제도고 그 말은 면세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아니지. 예,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뭐라고? 영설이기 때문에. 자, 틀린 거. 자, 4번 간이가세는 영세를 적용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뭐지? 영세는요. 누구 대상이야? 과세 사업자 대상이잖아. 근데 간이 과세 사업자도 당연히 과세 사업자니까 당연히 영세율 좀 받아야죠. 단지 이제 간이 갔을 때는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예,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점은 이제 환급이 없는 거지, 그지? 영세를 쉽게 수출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뭐 나쁜 점이지만 일단 간이 과세업자도 영세율 적용된다는 거지. 자, 결국은 예, 여기서 뭐야? 다음보다 옳은 것이죠. 옳은 거. 뭐 틀렸고 틀렸으니까 답은 2번. 이 되겠지. 자, 7번 제조업을 정의하는 항공의 2022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공고가에 대한 자료이다. 매출세무였죠. 자, 매출액 묻는 거 아니죠? 세액. 그럼 당연히 세액이 없는 건 제외될 거고. 시키는데 첫째, 수수료는 뭐라고요? 영세.
토지는 원래 면세품이죠. 토지는 면세. 그 말은 수출액은 뭐라고요? 예, 영세니까 가격이 영세니까 제외. 세액이 없죠. 영세니까. 그다음에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또 제외. 뭐 당연히 국내에 팔면 뭐 이게 어제 과세 물건 국내에 팔면 과세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공급 가액입니다. 맞죠? 이 공가액. 무조건 공가니까 이게 공급 대가라면 40만 원이지만 자, 여기 뭐야? 440이 뭐라 공급 가액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 얼마? 그럼 44만 원이겠지. 예. 일단 우선 44만 원이 매출 세액이죠. 자, 그래서 하나 찾았고. 자, 다음은 자, 거래처에 대한 제공한 판매 장려품인데 이거 봤는데 그죠? 이게 어디다? 예, 여기에 간주 공급에 사업상 정해줘. 네, 그래서 실제로는 팔았는 거 아니지만 탈세 때문에 팔았는 거로 간주한다고 배웠죠, 보죠. 예, 그래서 간주 공급의 사업상 정의가 되고 당연히 사업상 정의 부분인데 이 간주 공급은 자기의 타 사업장 반출 매물은 항상 어차피 팔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시가, 시중 판매가 기준이죠. 시가 기준. 그래서 40이 아니고 얼마 기준한다고요? 이거 50만 원 기준이고. 그래서 50만 원 기준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또 10%면 5만 원 내겠네. 맞죠? 그래서 5만 원이 또 매출세. 자, 결국은 매출로 잡힌 거 얼마? 44만 이거 한 개. 자, 그다음에 또 얼마? 5만 원 한 개. 이렇게. 합계금액이 49네. 답은 1번 되겠네. 자, 그다음 8번. 자, 8번인데 자,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 뭐 요거는 여기 좀 많이 틀리죠. 하여튼 수입 시기가 제일 좀 복잡하지. 네, 좀 이래 외우고 있기 힘들죠. 자, 근데 일단 뭐 확인해 봅시다. 수입 시기 우리 뭐 얘 필기할 때 해가지고 봤는데 수입 시기죠. 이자 소득에 요거. 음, 알았어 봐. 이게 문제가 어디 있니? 오지. 음,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인데 어차피 이자 소득이나 누구 배당 소득을 합친 게 맞죠? 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친 게 뭐라고? 그게 금융 소득인데 근데 여기는 뭐 요거요, 요거하고 요거죠. 자, 이거랑 이건데 여기서 이제 뭐, 아니, 다 복수가 너무 많아진다. 얘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뭐다 외우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면 힘드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통지예금 맞죠? 통지예금, 통지예금은 요거죠. 통지예금. 통지예금. 그렇죠? 이건 내가 이자나 이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 예금을 찾을 때 말 그대로 통지해서 찾는 예금 좀 이상한 예금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인출일 기준 인출일 기준 그렇죠? 그래서 통지예금은 인출일 기준 맞고 그죠? 근데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이죠. 저축성보험 실제 보험이 아니지 예금이죠. 이제 보험에서 하니까 보험이라고 보험 차익 요게 뭐라고 예금에 대해서 더 많이 받는 돈 요게 뭐라고 이자제 이자. 근데 또 당연히 뭐다 이거는 보험금을 받는 날이죠. 환급금 지급일 때는 중도에 해지했다면 중도에 해지. 자, 맞는 거고. 자, 답은 3번인데, 답은 3번인데, 자,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죠. 근데 이거는 다른 지급일이 아니고, 봅시다. 자, 보시면 여기 무기명 나오죠. 무기명. 그 무기명은요, 다 똑같은 게 지급을 받는 날. 이게 다른 점이죠. 다른 얘기죠. 지급일은, 이렇게 지급일은, 자, 지급일은 준다는 날이고요. 지급을 받는 날은 실제로 받은 날이 맞죠? 예, 실제로 받은 날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예, 답이 3번이고, 예, 지급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이게 지금 나오면 뭐 시험 나오면 제일 많이 틀리는 건데, 예, 자, 일단 뭐 이거는 활소식을 다 외우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게 이 자주 나오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거 한 개 다 외운다 하는 거는 조금 좀 힘들고 해. 자, 일단 뭐 답은 3번이고, 그다음에 환매 조건부. 이거는 환매 조건부는 여기 조건이기 때문에 환매나 환매도, 환매수나 환매도이죠. 그대로 자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9번. 한국의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회계 씨가 2022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익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은. 근데 이 총급여이지 총급여. 자, 근데 총급여는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은 자 포함되려면 자 첫째 당연하게 자 무슨 기본급에다가 플러스 상여금에다가 플러스 야 누구? 예, 과세 수당이죠. 그 말은 기본급과 상여금과 과세 수당을 합친 게 총급여인데 그 말은 비과세는 세배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는 것만 포함된다. 자, 그래서 포함되면서 모두 고르면이니까 이거 아닌 건 제외고. 보시면 사택의 무상 제공. 근데 사택의 무상은 제공은요. 이거는 종업원에 대한 사택은 예, 사택은 비과세죠. 맞죠? 종업원에 대한 사택은 비과세죠. 비과세. 자, 그래서 이게 누구였냐면 우리 사택 제공이 있고 자, 주택에 대해서 맞죠? 우리가 대여금이 있죠. 예, 주택 구입 때문에 대여금이 있는데 다른 점이 사택은 네, 사택은 항상 종업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과세고 거꾸로 대여금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대여금 같은 경우는 누구 중소기업 종업원 말고는 싹 다 과세죠. 다른 점이지 그게. 자, 근데 일단 지금은 생산팀 과장이잖아. 근데 과장도 어차피 뭐라고요? 본인은 뭐라 직원이지 종업원. 이게 비과세죠, 그죠? 그래서 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외. 자, 다음 사보의 배낭 여행기를 기부해 받은 금액. 근데 이 직원이 사보의 배낭 여행기제. 배낭 여행기라면 글 쓴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원고료죠, 원고료. 근데 본인이 작가가 아니죠. 본인은 생산의 과장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 사람이 원고 이런 예, 문예 창작하게 되면 이게 기타 소득이죠. 일시소득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속하는데 물음이 근로소득의 총급여야. 그럼 얘는 뭐라고?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쉽게 근로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또 제외. 다음, 자, 월 20만 원씩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 원래 자가운전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원래 비과세제 그지? 근데 뒤에 김혜기 씨는 차량을 소유했지 않음. 근데 이게 예, 뭐 문제였죠?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의 조건, 비과세되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 이론상만 보면 비과세 조건은 기본적으로 있다. 예, 본인 소유 차량이 있어야 되죠. 맞지? 우선 본인 소유가 있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자 영업에 사용했을 때 맞죠? 거기 비과세지.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뭐 있었죠? 자, 20만 원이 뭐야? 한도지만 네, 비과세 한도지만 또 뭐 있더라? 어 우리가 뭐 한다? 자가운전 보조금을 주면서 또 우리 출장 갈 때 별도로 그냥 따로 예, 여비를 주게 되면 그 이중 지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지급이 되버리면 또 과세가 되버리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볼 거였고. 그다음에 월 10만 원씩 그래서 이게 과세지 과세. 야, 본인 차량이 없잖아. 월 10만 원씩 지급받는 식대죠. 식대도 원래 뭐다? 식대도 원래 비과세제. 근데 얘도 비과세가 되려면 식대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밥도 준다. 맞죠? 기나죠? 이게 이중지급. 하지만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같은 점이 둘 다 이중지급. 돈도 주고 출장비 주고. 얘네 또 뭐라고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이중지급이 되어버리면 과세로 바뀌죠. 예, 그래서 다와라가 되겠네. 답은 자, 마지막 10번. 자, 다음은 다 이변이지 이거는. 다음은 호주자 김한공 씨입니다. 동거가족 현황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2022년도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 시 공제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며 자, 우리 인적 공제 나오는데 우리 인적 공제가 기본적으로 뭐야? 부양가족 공제죠. 근본적으로. 자, 뭐야? 이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인적 공제. 음, 자, 그래서 인적 공제는 기본적으로 뭐야? 기본 공제에다가 자, 뭐 있다. 추가 공제를 얘기하는 거죠. 추가 공제인데 물론 이건 소득 공제만. 자, 근데 일단 기본 공제는 자, 1인당 얼마? 150만 원이 공제가 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있다. 지금 부양가족 현황이 배우자 장애 아들 딸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조심해야 할 게 항상 누구?
예, 본인도 본인이 벌어서 본인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본인도 포함해야 되잖아. 김한공 씨도 당연하게 예, 포함된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들어가야 돼 무조건. 맞죠? 그 다음에 따져볼게요. 자,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잖아, 그지? 자, 소득자만 있는데 일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대요. 당연히 배우자도 되겠네 하면 없으니까 나이 제한 없죠. 장인은 뭐죠? 장인은 자 장인은 60세 이상 맞죠? 근데 배우자 본인 배우자 장애인 말고는 나이 제한 없지만 소득 제한이 있자. 근데 이거 나이 제한이 얼마? 네, 당연하게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죠. 근데 79세네. 근데 이분이 사망했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도 22년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22년 사망이면 인정돼야 되지. 소득 없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 장인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은 당해 연도까지만 되죠. 자, 그다음 뭐 있다? 아들. 25세인데 장애인이래. 그럼 장애인은 나이 제 상관없잖아. 원래 자녀는 20세 이하가 맞는데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소득 제한이 걸리네. 그러니까 사업 소득 금액은 100만 원까지 주고 죠 100만 원까지면 되기 때문에 500이면 소득 제한 걸린 거서 아들은 제외. 자, 딸은 17세니까 20세 맞고 소득 없대요. 되겠네, 딸. 이러면 총 몇 명? 4명이죠. 그럼 4명이니까 1인당 얼마라고요? 150만 원 공제면 총 얼마 곱하기 4니까 600만 되겠네. 그치? 600만 되고 자, 초공제. 자, 근데 초공제는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소득, 아니, 추가 소득 공제는요. 기본 뭐 첫 번째 부녀자 있고, 그지? 자, 그다음 뭐 있죠? 한부모가 있죠. 근데 이건 당연하게 한부모가 있는데 누구? 김한공 씨는 남자분이고 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도 아니지. 근데 부녀자는 한부모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오지. 자, 그다음 뭐가 나온다? 예, 그다음 할게. 70세 이상 경로가 있죠. 있는데 요거는 또 뭐야? 1인당 얼마? 100만 원이죠. 자, 근데 여기 70세 이상 경로가 있죠, 이분. 단지 추가 공제는 반드시 누구? 기본 공제 대상자 맞지? 이거는 자,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우리 만다 추가로 해주는 게 뭐라고 종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누구 본인 배우자 장애인 딸 맞죠? 본인 배우자 장애인 딸 중에서 뭐라고 70세 이상은 한 분 계시죠? 이분 장인 그지? 그래서 장인이 계시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있다고 있는 게 예, 장애인이 있죠. 근데 장애인은 여기 있긴 있어. 근데 문제 했잖아. 추가 공제 핵심이 뭐라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만 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된다. 이 아들은 뭐야? 원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추가도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건 600만 원에다가 맞죠? 뭐 장인 한 명 100만 원 주고죠. 한 분 계시니까 자 100만 원까지. 그래서 600과 1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얼마가 되게 700만 되겠는 거죠. 700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55의 이론 문제, 이론 기출 문제 풀이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